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 헌법에. 아예. 직무를 세팅해줬어, 헌법에. 하는 방법을.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연방기본법, 헌법 제65조에 연방정부, 특히 총리와 장관은 어떻게 하라는 게 네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문장은 절차적인 원칙이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네가 만든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세 문장이 중요한데 연방 총리는 국정 운영상의 정책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정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책임진다는 거야. 아까 합의서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거. 그게 가이드라인이잖아. 미주알, 고주알 거기 다 들어가 있어. 그거 가지고 매년 그 마일스톤을 놓아가면서 미세 조정해 가면서 국정을 운영한단 말이지. 그럼 연방 장관은 그 가이드라인 내에 자기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분야를 가지고 가서 그 소관 업무는 자기 책임하에 수정해. 여기 책임이지. 책임이 벌써 네 문장 중에 두 문장에 책임을 강조한다고, 헌법에서. 책임의 윤리지,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방 총리가 연방 장관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각자 다 자기 책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다 합의된 가이드라인이잖아, 다. 장관들끼리 다 합의된 가이드라인이야. 그래서 국민에게 공포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연방정부는, 그래서 세 번째는 연방정부는 장관들 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거기서 미세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때 합의안을 만들어요. 그거는 누가 마련하느냐? 연방정부가 마련한다 그러는데 사실상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연방 총리한테 있는 거지. 연방 총리가 그걸 만들어내서 국민 앞에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정했다. 원 보이스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한 팀이 되도록 만들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대개 전원 합의 체제로 가져가는데 원칙상 법률에는 과반수로 통과되도록 돼 있어.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딴 데 가서 자기가 뭐 시발 이렇게 말하느냐? 그럴 수 없어. 하나의 합의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 팀으로서 원 보이스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다수결로 결정돼서 소수안을 자기가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입 다물어야 돼. 왜냐하면 연방정부에서 결정한 거, 다수결로 결정한 그 안은 연방 총리만이 국민 앞에 브리핑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연방 총리의 원칙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정치적 행위, 그런 것은 연방 총리만이 할 수 있는 총리의 특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 나와 있어요. 다 규정에 그렇게 얘네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합의해서 국가의 최고위층이 이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그 하부 조직도 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기업에서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기업에서도. 대학에서도 연구실에서도 다 이렇게 해요. 미리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어떤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없어. 미리 싹 다 계획합니다. 박사 논문을 쓸 때도 저런 방식으로 해요. 합의했다. 같이. 쓰는 사람이 따로 있지. 그 사람 명의로 논문을 제출하지만 실제로는 그 독토라 안 된 세미나에서 다 알아. 이 박사과정에 있는 그 교수 밑에 있는 학생들 간에는 서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어디까지 진척됐다는 걸 다 안다고. 왜? 한 학기에 반드시 한 사람은 그거를 세미나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10명이 박사과정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한 학기에 10번 가서 뭐가 내가 다른 학생을 위해서, 다른 그 후보생을 위해서 뭘 해줘야 돼? 컨트리뷰션 해줘야 된다. 그 컨트리뷰션 해주는 거, 피드백을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교수가 평가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쓰는 논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사전에 주긴 하지. 세미나를 하니까. 독토라 안 된 세미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표절이 나온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 돌아가면서 다 도움을 주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이제 난관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논문을 써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구하는 학생이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사람이나
또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이나 정치인이나 일하는 방식이 똑같아. 표준화돼 있어. 얼마나 생산성이 높겠어 이거. 대학에서 학위 받고 기업에 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판에 나가도 정치하는 방식이 똑같거든 이렇게. 그러니 무슨 야로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한 팀이 만들어서 최상위 측은 전략적 합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연방 총리와 연방 장관들이 전략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그 연방 장관이 자기 소관 업무를 가져다가 각 국실장과 함께 다시 전술적 합의를 하고, 아까 그 미주알 고주알 가이드라인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 연방 총리, 연방 장관 내각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술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레이저 포인트를, 여기 있는 요 사람, 요 장관이 연방 장관. 요 연방 장관도 또 자기 소관 업무를 가져다가 자기 국실장들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각각의 사람들이 링킹 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의된 거를 자기 소관 업무를 가지고 나와서 요 자기 국실장들하고 또 다시 전술적으로 구체화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국실장들은 또 과장들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수단과 방법과 도구들과 자원을 모아서 그거를 실행해야 되잖아. 구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각 과장들이 그것을 국장하고 정해서 최초에 만들어진 전략적 합의의 가이드라인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전히 현실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실무자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폭포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직무의 어카운터빌리티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배분받은 직무별 어카운터빌리티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을 직무기술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무기술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정리돼요. 거기다 문장으로 써지게 돼요. 직무 분석을 통한 성과 책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로 자기가 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그걸 해야 되죠. 세 번째로 자기 재량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량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거를 적어주면 돼요. 그거를 굳이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되죠. 법무부 장관의 직무기술서 성과 책임은 제1번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타당성과 신뢰성이라는 것은 아주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의 학문적, 과학적 검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또는 국가권익위원회와 협의해서 인권 침해 사건의 발생 비율을 점점 축소시킨다. 이것이 자신의 법무부 장관의 어카운터빌리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개까지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5개에서 7개 정도까지 쓰면 좋아요. 그거 이상 쓰면 한 사람이 버든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그렇게 짐을 지울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쪼개서 2사람 직무로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독일도 연방은행이란다. 연방정부가 그 새로운 시대가 될수록 새로운 그 정부 업무가 새로 생기잖아요. 뭐 디지털 업무라든지 이런 거 생기면 그거를 어느 부처에 넣었다가 다시 그걸 띄워서 새로운 부처를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여기 가능 1, 2 그랬는데 자기가 더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사회의 문명을 발전시키려면 나는 이런 걸 할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걸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더 하면 돼요. 거기다 더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재량으로 너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너
네 팀을 이끌기 위해서 돈이 뭐 연간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 그럼 팀을 이끌기 위한 맞아 업무 추진비로 얼마를 네가 알아서 써. 그 대신 투명하게 영수증 다 첨부하고 이런 거죠. 이런 걸 써서 뭘 만들어요? 성과 계약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민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게 됐나 안 됐나를 알 수 있죠. 4년간 자기가 인사검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되고요. 인권 침해 사건의 발생 비율을 축소시켜야 돼요. 그것이 현대적 의미의 직무기술서예요. 옛날 직무기술서는 이 공장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직무기술서에 어떤 직무를 몇 시간 한다, 뭐 몇 분 한다 이런 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과 약속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20년 전에 가르쳤는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직무별 어카운터빌리티를 쫙 나열해서 그래서 그 직무 담당자가 그걸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법무부 장관은 뭐 하는 자리야? 그러고서 이 정부 조직법하고 이 시행령 같은 거를 대통령령을 쭉 보니까 이 감이 딱 오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뭘 하는 자리다. 근데 한동훈은 그거에 관심이 없죠. 자기 뽀대만 착 지금 멋 부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넥타이 핀 매고 컵스 버튼 매고 무슨 공항 나갈 때 뭐 빨간 책 하나 멋있는 책 하나 들고 그리고 사진 딱 찍고 김건희하고 아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멋있게 사진 찍고 정말 법은 왜 만들어졌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법은 힘센 사람들이 힘을 운물바로 쓰도록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쓰도록 제약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직무기소서도 바로 그겁니다. 법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여기에 집중해라. 딴짓 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첼리스트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윽박지르지 말고 그 불쌍한 사람이잖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있어서 저렇게 벌벌 떨고 있으니 얼마나 진짜 안타까워.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지 말고 그냥 CCTV 그러면 되는 거예요. 깨끗이. 그 의혹의 당사자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청담동 술판의 실질적 책임자는 누구냐? 윤석열과 한동훈이죠.